지금 시각은 2024년 3월 11일 월요일이고요. 아침 8시 46분 24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매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작 금액은 50만 1484원입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월급이 이제 마눌님 월급이 잘 입금이 돼가지고 한 달의 생활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엔 그 생활비를 가지고 생활비 이제 15일날 결제가 되고 나면은 수중에 얼마 안 남죠. 수중에 얼마 안 남고 이 50만원 가지고 매매를 쭉 해야 할 것 같고, 다음 달 월급이 마눌님이 또 잘 들어오면은 매매를 50만원씩 하는 걸 계속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저는 대리기사를 뛰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 상황, 고객 예탁금 54조, 54조예요. 그리고 선물 예수금 11조 1200억, 신용융자 18조 7260억, 그 정도고,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 좀 떨어졌죠. 그리고 원달러 1319원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 이제 주말간에 있었던 이슈는 확실히 엔비디아였죠. 엔비디아가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때 마이너스 5.5%, 1000달러를 눈앞에다 두고 떨어졌다, 그런 일이 있었고, 주말 내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증시 쪽에서는 많은 이슈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ABGO, AMD, 인텔, 죄다 이쪽은 다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 구글, 메타, 뭐 이런 상황이고요. 아마존 뭐 이런 상황이고, 테슬라도 좀 떨어졌고요. LLY 여기도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이거 관련된 뉴스는 제가 커뮤니티에다가도 올려놓은 것 같은데, 코스트코 마이너스 7.64, 전방위적으로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상황이었다. 나스닥 차트 다우산업부터 먼저 볼게요. 자, 나스닥 종합, 이렇게 고가 올라갈 때 1%까지 올라갔다가 저가는 마이너스 1.31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영향의 중심에는 엔비디아하고 반도체 섹터, AI 반도체, 뭐 하여튼 그쪽 관련 섹터 쪽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과 함께 그 외 다른 것까지도 떨어지는 흐름 속에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거는 참 예상하기 쉽지 않죠. 근데 이런 것들도 주식시장에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저는 나오면 무난하게 가는 게 보통 한 요 정도? 요 정도? 그 정도의 흐름이 요 정도쯤에서 혹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엔비디아가 확실히 최고점을 달리는 상황에서 한번 무너질 때의 투심과 공매도 세력과 수익 실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수급으로 이렇게까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 이런 부분 생각할 수 있겠고, 글쎄요. 이제 그리고 CPI인가? 그게 오늘 밤인가? 내일 밤인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제 이거는 좀 예측하기 어려워요. 일단은 이 다음 흐름은 이게 막 확 떨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 일단은 선거론대 중에서 여기하고 요 정도쯤에서는 이 두 라인 정도에서는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엔비디아가 정말 끝났냐,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엔비디아가 정말 끝났냐, 그건 정말 잘 모르겠어. 아직은 어쨌든 반등의 여지가 좀 더 있다고 보이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근데 반등됐다가 그걸 앞으로 지난 시간처럼 그렇게 쭉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느냐를 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겠고, 네, 지금은 안 열려 있어요, 주식장은. 그리고 선물 쪽, 이미니 나스닥 쪽은 제가 스마트폰으로 보거든요. HTS로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지금 마이너스 0.13에서 놀고 있거든요, 이미니 나스닥. 오늘 장에서 오늘 밤장,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의 엔비디아의 흐름이 꽤나 중요할 거라고 보여요. 그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반등에 나와도 완전한 상승으로 가는 반등이라고 확신할 수 없고요. 그렇다고 떨어지면 아무래도 좀 흐름은 안 좋은 거고, 이제 어느 순간에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어떤 반등의 흐름이 나오는데, 그때 쇼커버리라던가 막 쇼스 퀴즈, 약간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숏을 잡아먹는 약간 그런 것들이 흐름이 엔비디아 쪽에서 어떻게 흐름이 나오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오늘부터 한 3일까지 그 CPI 발표
그런 것들 맞물려 가지고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면은 뭔가 안목을 발전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고 코스피 일봉 차트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밀릴 수도 있는 기술적 분석을 볼 때 밀릴 수도 있는 구간이다 했는데 신기하게 밀릴만한 상황이 됐죠. 엔비디아 하락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 장은 일단 개파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일단 반도체 섹터들 상당수가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쭉 일단 시작한다는 거 다. 반도체 섹터 이렇고 코스피 200 섹터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음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는 일단 개파락으로 시작하는데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양전 양봉을 세울 수 있을까? 위아래 흔들거리다 돗지로 마감할까? 하락으로 세게 내릴 수 있을까? 근데 하락으로 세게 내리는 그림은 또 아닌 것 같고 위아래 이렇게 쭉 이렇게 되는 걸로 해가지고 약간 도치 그림? 도치 그림이 좀 예상이 돼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닥 지수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코스닥 지수 차트 가지고는 제가 많이 막 생각하면서 그렇게 막 연구를 하고 그런 적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좀 봐두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럼 오늘 시장의 방향은 아까 얘기했듯이 코스피는 일단 도치 그림 개파락한 상태에서의 살짝 위아래 꼴이 달린 그런 도치 그림이 예상된다고 했다면 오늘 시장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될까? 일단 반도체 섹터가 개파락한 다음에 그걸 다시 양봉을 세워주는 그림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부분 좀 생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초전도체 쪽이 웃기죠.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일봉 차트를 보면 CCS인데 이건 더블 뭐라지? 역회된 숄더라고 표현하죠 보통.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 M자 패턴이라고도 하고 쌍봉 패턴이라고 하다고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아래쪽 쌍바닥 할 때는 쌍바닥 있고 짝꿍둥이 쌍바닥 있다는 표현을 하는데 어깨가 이렇게 최고점 찍고 거길 못 미치는 어깨가 있고요. 요것보다 더 돌파한 다음에 더 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어깨도 있고요. 그러니까 쌍봉이 이런 식도 있고 아예 수평으로 가는 이런 쌍봉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점은 이제 요거 찍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못 올라갈 때 그리고 이제 3, 3봉도 있어요. 여기서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하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진짜 이거 그 다음에 돌파하는 건 이제 또 대시세를 주는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초전도체 쪽은 역회된 숄더를 그리러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먹을 구간은 오늘 단타 구간은 있을 텐데 조심해야 되는 거죠. 뭐 좀 스윙이라던가 오버나잇이라던가 좀 길게 보는 흐름은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선수들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수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고요. 초전도체 쪽. 그러나 오늘 먹을 구간은 좀 있을 수 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했다가 손실만 많이 커질 수도 있고. 그리고 출산 장려체 쪽이 오늘 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출산 장려 쪽 챕터 여기 종목들은 이런 게 좀 있어요. 메가터치, 뭐 비상교육, YBM네, 아이비 김영 뭐 여기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전공의 테마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거기도 재료가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공유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더 시세를 막 분출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막 그런 것들이 있고 자 그리고 시간 외 금요일장 시간 외 거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래량 순으로 보면은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거래량 순으로 보면은 그래요. 그리고 거래 대금 순으로 보면 또 이런 순으로 이렇게 있었다. 157억 정도가 레고캠 바이오에서 터진 적이 있고 그 아래쪽 쭉 내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쭉 있었다라는 거. 이 시간의 종목들이 장 초반이랑 어떻게 연관을 짓는지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아마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외에 이제 등락률 상승은 이런 것들이 있었다. 10%부터 이렇게 해서 4%, 3%, 2%, 1%까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59분이네요. 저는 이제 매매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장 초반에 그 바이오 쪽도 좀 봐줘야 된다는 말씀을 못 드렸네요. 예, 이것저것 많이 말하다 보니까 거기까진 말씀 못 드렸군요.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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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 매도, 매도 주문,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오늘의 매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반성할 부분이 더 많았던 매매였어요. 칭찬할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수익은 22만원을 찍기는 했지만 사실은 오늘도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던 매매고요. 오늘 같은 매매는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매매 일지 보면서 오늘 매매 복귀해보고 반성해보고 오늘 매매 일단 오전 매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 초반부터 깨졌죠. 이게 일단은 잘못했고요. 자, 1분 차트 이랬어요. 레고캔바이오. 5분봉 차트 이랬고 3분봉 차트 이랬고 1분봉 차트 이랬어요. 예, 이랬는데 뭔가 기준과 원칙이 시초가 매매 때 제가 없는데 별로 지금 제가 볼 때는 확률이 높은 시초가 매매 기준이 아닌데 이게 여기에서 일단 50만원 들어갔겠죠? 예. 근데 그 다음에 100만원을 비중을 한 번 더 태웠어요. 추가금으로. 예. 그렇게 한 다음에 더 까였죠. 더 까이고 그래서 여기서 손절 쳤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한번 비중 태우고 여기서 한 번 더 비중 태우고 그 다음에 손절. 근데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 그냥 50만원 샀을 때 이게 초반에 무너졌으면 사실은 그냥 손절해도 되는데 미련 때문에 이거 손절 못하고 100만원을 더 태운 거. 이게 오늘 반성해야 될, 앞으로 생존하려면 절대로 이게 나오면 안 되는 그런 매매, 최근에 제가 깨졌던 패턴이 다 이거였는데 요건 많이 반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시초가 매매를 기준과 원칙을 할 때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11만원 까였고 밑에 만원 더 까여서 총 12만 1천원을 까였고요. 그러고 나서 선택한 게 두산 에너빌리티였죠.
이제 원전 쪽은 제가 며칠 전부터,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제가 원전 쪽은 보면 좋다, 계속 째려보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이렇게 올랐고, 네, 그랬죠. 그럼 뭐 BHI도 지금 10% 넘게 오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본절한 거예요. 예, 본절했고, 본절했지만 이게 어쨌든 비중 태운 것도 있고, 예, 수수료하고 세금만으로도 23,000원이 나가죠. 예, 그래서 손실, 근데 요거는 예전에도 많이 매매했는데, 막 10%, 20%씩 막 그렇게 올리기 쉽지 않은 종목이에요. 이 쉬어가는 시간이 꽤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이 한번 꺾인 거 보고, 일단은 본절 처리했고, 그 다음에 택했던 종목이 최근에 저한테 손실을 많이 안겨줬었던 레이크 머티리얼즈였습니다. 그게 오늘 일봉 차트가 이랬고, 두산 에너빌리티 아직 차트 확인 안 했죠? 예, 1봉 차트 이랬고, 두산 에너빌리티 5분봉 차트 이랬고요. 3분봉 차트가 이랬고, 1분봉 차트가 이랬습니다.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또 하마터면 또 골로 갈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냥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1봉 차트가 이랬고, 5분봉 차트가 이랬고요. 3분봉 차트가 이랬고, 1분봉 차트가 이랬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매매할 때 제가 주의를 기울였던 거는, 지난주에 까먹었던 패턴이, 제가 첫 매매에서 까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매매에서 좀 약간 뇌동매매성으로 손실이 더 이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들어갈 때 여기에서 막 50만원만 일단 들어가고, 근데 음봉을 팍 줄 때, 여기 뭐 말씀드리자면 이게 제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음봉 타점을 잘 노려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나중에 한번 뭐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언젠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예, 그땐 공개 방송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음봉 타점을 노려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지난주랑 오늘은 좀 달랐던 거는, 이렇게 손실 나고 난 다음에 추격 매수를 막 한 게 아니라 침착하게 버티면서 50만원만 일단 약간 정찰병처럼 보내고, 그 다음에 생활비를 다 입금시킨 거거든요. 생활비를 한 290 얼마인가, 하여튼 290 얼마 정도를 입금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레버리지를 태우면은 이게 3.3배이기 때문에 1000만원 넘게까지 태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근데 위에 올라갈 때 산 게 아니라 음봉 타점을 노려야 되는 종목이라는 걸 제가 그간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상대할 때는 음봉 타점을 노리자, 그렇게 전략을 짜고 있었고, 이렇게 떨어질 때 이때 비중을 좀 태운 거예요. 그리고 올라갈 때 살짝 더 태우고, 그래서 먹고,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가지고는, 그리고 요게 위에 판 다음에 여기서 수익을 내고, 이 아래 여기 음봉 이 장대로 떨어지는 것 때 좀 과감하게 좀 비중을 팍 태웠어요. 예,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또 사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또 팔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손실이 15만원 정도 됐던 거를, 예, 37만원을 여기서, 예, 레이크 머티리얼즈에서 수익을 내가지고 총 손익을 22만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중 태운 것을 제가 제일 좀 자책을 하고 싶고 반성을 하는 부분이, 제가 오늘처럼 매매하면 안 된다고 했던 거는, 첫 매매에서 일단 비중을 태웠던 거에서 일단 제가 실패를 했어요. 첫 매매에서 이 10만원이 넘게 손실을 본 게 비중을 태웠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이 난 거였고, 비중을 안 태우고 그냥 50만원만 가지고 했으면 뭐 끼케야 3만원 4만원 손실, 예, 그 정도였던 건데, 아무래도 이기고 싶었겠죠. 이기고 싶었고 총 수익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비중도 한번 태웠다가 까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생활비를 몰빵을 태운 거죠. 예, 생활비를 아직 생활비 결제가 안 됐거든요. 월급이, 마누님 월급이, 예, 3월 8일날, 원래 10일날 들어오는 건데, 이제 공휴일이니까, 예, 그래서 8일날 들어왔고, 그러니까 그 돈이 있는 거죠. 그거 15일날 결제 나갈 돈이에요. 15일날 결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생활비가 들어온 거는 15일날 뭐 자동차 할부부터 어머니 용돈에다가, 예, 그리고 저희 생활비 카드 결제 그거 다 나가 없어질 돈이에요. 사실은 50만원 빼고 다 없어질 돈이에요. 그러니까 250 이하로 사실은 까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만 원 이상 손실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달 생활비도 이제 또 뭐 이미 사연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달 월급도 어쩌면은 우리 마누님이 퇴사하게 되면은 안 들어올 수도 있어. 이 회사가 작년에 양아치 짓거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퇴사한 직원들한테 월급을 막 미루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벼랑 끝에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이었기 때문에 한번 비중 실은 돈 가지고 매매를 해봐야 되겠다. 그거가 근데 있는데 이게 되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면 안 돼. 그냥 50만 원만 갖고 해야 돼요. 깨지든 지든 깨지든 이기든 간에 50만 원만 갖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게다가 오늘 시장이 막 이렇게 매매를 해서 이길 수 있는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장중에 예, 오늘 코스피장은 도찌로 마감할 것 같거든요. 아침에 제가 말한 것처럼 도찌가 될 가능성들이 꽤 있어요. 그냥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 큰 금액 나름대로 지금 제가 50만 원 매매하다가 300만 원 가지고 레버리지 가지고 쓰면은 1000만 원까지 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금액이 맞죠. 제가 쓰고 있는 지금 활용하고 있는 금액 대비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큰 금액 가지고 하면 안 되는 장이에요. 예, 근데 그걸 제가 자책을 하는 거고 제가 그걸 반성을 하는 거죠. 수익을 냈지만 이렇게 매매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매매하면 안 된다라고 반성을 하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이제 오후장을 좀 보고 싶긴 해요. 예, 그렇게 해서 매매를 더 이어가 보고 싶긴 한데 매매 끝낼게요. 이게 오늘 한번 또 대시세가 한번 오늘 장중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 프로그램과 큰 돈 가진 사람들의 마음인데 예, 현재까지는 그냥 별거 없으면 사실은 이렇게 박스권으로 마무리가 지어질 수도 있는 상황. 예, 원 두 개 사이에서 예, 여기까지 고점이라고 치고요. 예, 그리고 돌파하는 척 하다가 떨어지는 흐름으로 가는 흐름이 있을 수 있고, 돌파했을 때 근데 오늘 시장 상황이 막 별로 매매할 게 없거든요. 예, 전고체 쪽, 2차 전지 쪽, 예, 그쪽으로 좀 돈이 들어오는 게 있고 별게 없어요. 다른 것들 개별주 정도가 좀 있고, 예, 바이오 섹터 쪽도 뭐가 있나? 바이오 쪽에서 뭐 HLB 정도 좀 있는 것 같고, 로봇 쪽도 뭐 그닥 뭐 그렇게 엄청나진 않고, 초전도체 쪽 거기서 장난질 좀 하고 있고요. 예,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러니까 갈 데가 돈이 없는 돈들이 레이크 머티리얼즈에 다시 몰려서 예, 주포가 그렇게 끌어올리고 개미들 달라붙고 그렇게 하면서 끌어올라가는 방식으로 시장의 돈들이 막 집중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면은 더 한번 올라올 수가 있죠. 대시세가 지금 5% 4%에서 놀고 있는데 한 13%막 18%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예, 여기에서 또 다시 한번 눌림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또 있고요. 예, 이 선을 돌파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눌림 나와서 예, 그때는 요 선, 예, 요 선을 다시 한번 지지해주는 구간이 나오고, 여기서 횡보 박스권을 지지하다가 그래서 요 아래까지 더 이상 이 선 이상까지 깨뜨리지 않는다면, 예, 이 선 깨뜨린다고 내려오면 잘하면 또 이 밑에까지 또 있어요. 예, 그렇긴 하지만 오늘 대시세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 싶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좀 놀고 싶었는데, 오늘 큰 금액 가지고 놀면 안 된다. 저 생활비 가지고 몰빵하는 건데 이 짓거리를 하면 안 돼요. 예, 생활비 가지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생활비 몰빵한 매매는 여기서 끝낸다.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뭐 22만 4천 원이면 제가 오늘 시작할 때가 50만 원 정도 됐거든요. 50만 1,484원이었는데 그러면은 한 44% 수익 본 거잖아요. 네, 요렇게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사실 50만 원 가지고도 하루에 5%씩만 수익 내면 한 달 동안에 50만 원 수익 낼 수 있고요. 이게 하루에 10%씩 꾸준히 수익 내면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미술을 쓰니까 하루 10% 20%도 막 가능하거든요. 수익 날 때, 잘 날 때는 잘만 종목 선정에다가 흐름만 잘 타서 하면, 그러면 하루에 10%씩 꾸준히 수익 내면 이게 50만 원이 150만 원으로 벌려요. 한 달에. 예, 하루 10%씩 꾸준히 낼 수 있다면, 예, 꾸준함과 지속성과 예, 기준과 원칙, 그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준과 원칙, 그리고 심리 관리, 멘탈 관리, 이게 제일 중요한데, 예,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예, 그냥 오늘은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생활비 몰빵을 태운 거는 정말 잘못했다. 예,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반성합니다. 예,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이거 13%까지 갈 것 같은데 10%?
아니면 7%에서 마감질 수도 있고, 여기 또 올라가는 척 하다 또 떨어뜨리고. 근데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확 올라가는 타임이 있는데,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12%, 15%, 16%, 18%까지도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이는데, 매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야,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렇게 되고 나보니까 여기 구간에서도 매수 타점이었고 여기 구간도 매수 타점 두 군데가 있었거든요. 매수해보고 싶은 구간은. 예, 그랬더라면 이제 그걸 이제 아까 비중 실은 예, 생활비 몰빵한 다음에 레버리지까지 쓴 그 비중을 태웠더라면 2%가 수익이 더 나니까 한 20만원 수익 더 볼 수 있었네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서부터 분할 매도를 한번 쳐야 되는 구간이요. 추격을 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도로 계속 조금씩 팔면서 한 9%쯤까지 요번 상승의 흐름은 한 9% 정도까지 최대 맥스 9% 맥스 일단 9%까지 가다가 VI 갈 것처럼 하다가 떨어뜨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또다시 개미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지금 시선이 집중된 곳이 레이크 머티리얼즈인데 이럴 때 이제 개미들 한번 떨구는 작업 좀 하고 그럼 9% 정도까지 갔다가 또 한 7% 정도까지 쭉 우하향하면서 하다가 조정 줬다가 다시 이제 시장의 흐름에서 또 그게 흐름만 잘 타면 또 다시 12%, 13%, 14%, 15%까지 흐름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추격하면은 또 다시 마음고생할 수 있다. 이게 그냥 일정 금액까지 가면 모르겠는데 미수 몰빵 태우거든요. 이런 거 3.3배. 근데 이런 추격할 때 미수 몰빵을 잘못 태우면 이 프로그램들이 양아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상대할 때는 계획을 정말 잘 세워서 침착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물려요. 물리는데 그냥 물리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기다리는 걸 이렇게 눌림 조정을 고통스러운 시간을 15분에서 한 30분 정도로 겪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도 그게 반등할지 어쩔지 몰라. 네, 물론 경험치가 이제 계속 많이 쌓이면 좀 더 능수능란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더 이상 욕심 안 부리고 여기서 매매 끝내는 거고요. 오늘 시장 상황은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이 주포가 장난질하기 되게 좋은 상황이 됐어요. 현재는 HLB, 레이크 머티리얼즈 뭐 그런 쪽 시노펙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시노펙스도 골 때리는 게 이게 2차전지 쪽으로도 되는 것 같고 근데 뭐지? PCB 뭐 그런 쪽으로도 되는 것 같고 뭐 테마가 되게 여러 군데 있어요. 막 코로나19 쪽도 좀 막 돼 있고 뭔 재료가 이렇게 저렇게 막 짬뽕 섞인 게 많아가지고 슈노프백스는 좀 아까 올라가는 거 보면서 얘는 좀 종목이 웃겼고 오늘 시장 전체적인 상황은 한번 볼까요? 좀 이렇게 보면은 거래 순위로 보면은 엔캠은 2차 전지 쪽이죠. 엔캠 2차 전지 쪽인데 요것도 조금 제가 매매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제가 아까 막 12%, 11%대 봤어요. 봤는데 그래서 얘는 그동안에 이제 주포가 움직이는 흐름상 이거 세면 진짜로 20% 넘게 가겠구나 싶었는데 이 종목은 내가 잘 몰라. 이 종목을 연구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함부로 덤빌 수는 없었고 그냥 그래 그냥 관찰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켜만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24%?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여기선 달려들 수는 없고 그랬고 그리고 거래대금 지금 시장에서 거래대금 2위 종목이 HLB예요. 1.84, 1.94. 요것도 지금 HLB하고 오늘 레이크 머티리얼즈 요 두 개가 오늘 시장에 약간 주도주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 있게 볼 만한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별거 없으면 사실 요것도 지금 여기 이 선 걷는 이 동그라미 걷는 요 사이 안에서 이 작은 박스권을 그리느냐 이 큰 박스권을 그리느냐 안에서가 원래 무난한 흐름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시장에 돈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 갈 데가 없는 돈들을 주포가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장난질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요거 위에 동그라미 돌파시키고 대시세를 분출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장난질을 할 것이냐 아니냐. 그 정도가 이제 관전 포인트고 그리고 아까 레이크 머티리얼즈 요거 같은 경우가 같은 원리로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앞전에 이렇게 막 조정 주는 구간들 있잖아요. 이렇게 조정 주는 구간이 있으니까 이런 고점에서 이렇게 조정 줄 때 또 개미들 많이 털거든요. 스캘퍼 등 단타 등 털니까 그렇게 털리는 걸 만들어 놓고 또 올려버릴 수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스캘핑이든지 뭐든지 간에 항상 주식은 주포와 개미와의 싸움이다. 개미들이 많이 털리는 구간에서가 매수 타점이고요.
개미들이 많이 사는 시점 거기가 일단 매도 타점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지금 아까 제가 9% 아까 9%까지 갔었나? 9%까지 아직 안 갔죠. 네, 9%까지가 일단 이 흐름에서의 고점으로 저는 봤고요. 근데 여기서 미친 듯이 좀 세면은 VI 걸어버립니다. 근데 요거 지금 이 구간은 근데 스캘핑 단타에서는 달려들면 되게 물리기 좋은 자리예요. 이 자리가 지금 이 자리. 이 흐름이 레이크 머티리얼. 그래서 시장에 지금 오늘 주도주는 레이크 머티리얼즈하고 HLB 정도가 있을 수 있다. 근데 레고캠 바이오는 뭐죠? 예, 아침에 저한테 아픔을 줬던 종목인데 예, 요거는 주도주가 되긴 힘들어요. 오늘 그냥 올라오더라도 이 정도? 예, 진짜 많이 올라와도 이 정도. 시초가 돌파하는 척 하다가 다시 내려오는 정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까지 오면 이때 흐름을 또 보긴 해야 돼요. 예, 시초가까지 와주는 흐름에서 시장에서 어떤 상황이 연출되고 이 종목에서 어떠한 흐름이 연출되는가 거기에서 다시 재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흐름 속에서 크게 받을 것들이 그런 게 있었고 CCS는 아까 아침 장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얘는 이제 건들면 안 돼요. 건들면 큰일 나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예. 요거 이제 딱 찍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분출할 수 뭐 주가에 확정적인 건 없지만 확률적으로는 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70% 이상이라고 봐요. 네. 확률적으로는 CCS는. 그래, 일봉 차트에서도 제가 장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M자 패턴 쌍봉 그리는 거 최고점을 찍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최고점 저 직전에 최고점을 돌파할 것처럼 말하다가 그때 개미들 다 달려들게 하고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이거 시세 끝. 근데 웃긴 거는 이제 이게 이러다가 여기까지 막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쯤에서 지지를 해준다던가 그렇게 하면서 이 초전도체 쪽 관련 이슈를 뭔가 또 막 만들어내. 그 다음에 다시 여길 지지하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다가 또 다시 이렇게 가요. 그럼 다시 또 저항 받겠죠? 예. 그 다음에 이 초전도체 쪽에서 또 뭔가 이슈를 만들어내다가 거기에서 막 어쨌든 다시 거래량 막 분출시키면서 지지를 해줘. 그 다음에 이 세 개를 돌파시키는 또 다른 대시세가 나온다면 그건 또 하나의 이제 거대한 흐름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일반적인 보편적인 흐름에서의 이런 대시세를 만들어냈던 요런 패턴들은 이 두 개를 그리고 보통 끝난다. 그러니까 요때 앞에서 달려드는 경우는 이게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도 가끔 물린 경우 여기서 한번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보통 손절을 하거든요. 블랙 그 좀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걸 이 밑에까지 버티는 거는 너무 미련한 짓이니까. 근데 보통 초보나 너무 장기적으로 이걸 하나의 재료에 딱 종목을 사랑하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막 이제 내려올 때까지 홀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이렇게 이 앞에서 물린 사람들은 그래도 이 두 번에 이번째까지 다시 본전 한번 탈출할 기회를 주는데 이 여기 뒤쪽에서 물리는 사람들은요 탈출 기회가 없어요. 잘못하면은 이 세 번으로 가는 건 진짜 초전도체의 역사적으로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뭔가 이슈를 만들어내 가지고 이 작전을 만들어냈다는 애들이 다시 한번 이슈를 만들어내서 세 번째까지 가고 이때 자기들이 다 못 털고 나면은 세 번째 이슈 만들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초전도체 쪽에 그쪽에서도 뭔가 재료를 만들어내겠죠. 예. 근데 지금까지 나온 뉴스나 그런 이슈나 그런 걸 뉴스를 보면은 너무나 그동안 있어왔던 작전의 패턴과 너무 유사해요. 뉴스나 이슈나 그런 것들이 뭐 그 연구진 중에서 발표한 게 동영상이라던가 막 그런 거 했던 것들이 다 사실은 기존에 있던 것들 이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이 아니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전에도 어떤 큰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작전 펼치는 종목들의 경우는 이런 패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건 쌍봉 그리러 가는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달려들면은 훅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미 벌써 나왔어. 이거 두 개가 나온 걸로 이미 거의 끝났다고 봐도 돼요. 다만 이제 이걸 설거지 작업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 이 선에 닿는 것까지는 나중에 반등이 한두 번씩 나올 수 있어요. 그것만 해도 뭐 시세 분출이 막 20% 30%인데 그런 걸 기대하고 갈 수도 있지만 저는 보통 이렇게 꺾이는 자리에서는 뭘 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게 단타가 됐던 스캘핑은 그나마 좀 실력자들은 가능해. 근데 단타도 그렇고 오버나이트도 그렇고 스윙도 그렇고 이 꺾이는 라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종목 중에서
별별 악재가 다 나올 수도 있고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체들이 너무 많아요. 무덤 이 진짜 물린 이 위쪽에서 물려있던 이 이전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꺾이는 자리에서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예. 뭐 그런 거 있죠. 오늘도 많은 걸 말씀드렸는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작전주라던가 세력주들을 최소한 5년 이상에서 10년 정도 이상 봐오고 연구해온 사람들이라면 너무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론은 너무나 잘 아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오래 한 사람 중에서 고수인 사람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 얘기해보세요. 아마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일 거야. 예. 너무나 맞아서 너무나 타당하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것들을 제가 짚어드린 거거든요. 주례의 영역들을. 그러니까 조심들 하시고요. 그걸 혹시 수익 본다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매매 유형이거든요. 예. 예,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8.6%까지 왔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9% 언저리까지는 일단 왔고, 프로그램은 계속 팔았어요. 66억.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 말고 큰돈 개미들의, 그러니까 시장에 갈데 없는 돈들이 막 이 큰돈 개미들과 함께, 큰 돈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이게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전고체 쪽이잖아요. 반도체 쪽 오늘 다 무너졌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쪽, 2차전지 쪽에서도 2차전지 쪽에 그 앞전에 있었던 그 재료가 아니라 전고체라고 하는 차세대 배터리라고 하는 차세대 2차전지 쪽 재료라고 하는 이 전고체 쪽에서 지금 아직은 이쪽은 먹을거리들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지금 돈들이 그래서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CIS도 그렇고 시노팩트도 그렇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그렇고요. 예, 여기 보면은 전고체 제가 분류하는 것들 있죠. 예. 삼성 SDI는 오히려 떨어져.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 상대하는 건 그만큼 어려운 거죠. 삼성 SDI 프로그램 100억, 107억 팔았잖아요, 지금. 그쵸? 예. 원래 얘가 사실은 2차전지 쪽에, 전고체 쪽에 바람을 불어넣은 에너지의 어떤 동기를 불어넣는 삼성 SDI지만, 정작 시세가 분출하는 것들은, 예, 이렇게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뭐, 시노펙스, 뭐, CIS, 예,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뭐, 한농화성, 그리고 뭐 이수페타시스도 전고체이긴 하지만 얘 왜 못 오를까요? 이런 것들 원래 제가 나중에 저 후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했던 얘기거든요. 아까 막 뭐 쌍봉이니 뭐 그런 얘기들도 다 그렇고. 이수페타시스 왜 못 오를까요? 예. 간단해요. 시세 분출하는 과정 중에서 개미들이 되게 많이 탔거든요. 개미들이 많이 타면 못 올라가요. 그리고 그 개미들이 어떤 종류의 개미들이냐에 따라 또 다르고. 그냥 이게 가장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가장 큰 원리예요. 항상 엔캠은 13%, 네, 이걸로 끝났고. 근데 이게 여기 시세 일봉 차트를 보면 여기 시세가 끝난지 어쩐지는 이제 내일부터 이제 한번 좀 지켜봐야 돼요. 네. 여기서 다시 음봉을 만들면서 앞전에 있었던 이런 음봉으로 다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얘는 이제 일단 당분간 또 쳐다보면 안 되고, 근데 조정을 주더라도 요거 이 선 걷는데 이하로 깨뜨리지 않는 조정을 주면서 지지를 하면서 뭔가의 그림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엔캠도 아직은 막 훅 간다던가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이건 역시도 얘는 그러니까 요거를 막 역회된 숄더로 보기엔 좀 애매한 그림이 있으니까 그 진짜 역회된 숄더가 나오려면 아직도 얘도 여기서 한 요 정도 그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시세가 분출될 수도 있는 그 정도까지 있는데 요때 달려들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런 건 그래서 제가 잘 안 건드리는 거죠. 이게 그냥 계단식으로 이렇게 쭉 우하향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지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동그라미 깨뜨리지 않은 척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예, 그런 패턴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다가 다시 쌍봉을 그리러 갈 것인지, 예. 이거는 그래서 엔캠을 좀 제가 종목 공부가 되어 있으면 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이 종목 공부가 잘 안 돼 있거든요. 이 시세 분출하는 동안 저는 얘를 그렇게 그닥 관심을 깊게 보진 않았어요. 예, 이렇게 막 분출할 때. 예, 그냥 2차전지 쪽에 대해서 섹터를 제가 그냥 관심을 좀 많이 꺼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2차전지 쪽에서 막 올라가고 있지만 그렇게 막 관심 깊게 보질 않아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다만 그냥 제가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거는, 예, 대시세를 그리는 종목들의 어떤 쌍봉이나 M자 패턴이라던가 역헤드 앤 숄더를 그리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다 보니까 얘기가 나온 거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해서 뭔가를 말씀드릴 수는 없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우진엔테, 원자력 쪽 지금 올라왔죠. 우진엔테. 제가 일주일 전부터 원자력 쪽 계속 째려봐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제가 아침 장전에 말할 때마다 오늘만 제가 어떻게 깜빡하고 못 얘기했는데, 지난주 거 영상들 초반에 영상 내용 보면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제가 원자력 쪽 이렇게
관심 종목까지도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 이거 제 분류해 놓은 걸 보여드리면서 야 근데 웃긴 건 우진엔텍을 제가 여기다 안 넣어놨네. 참. 그러니까 이거 종목 이걸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을 때 더 넣어놨어야 되는데 거기까진 찾아놓지 못했어요. 우진엔텍도 원자력 쪽 큰 돈 가진 사람들이 보통 노는 원자력 관련주 쪽은 보통 두산에너빌리티죠. 큰 돈 가진 사람들은 보통 여기서 놀고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우진엔텍이라든지 뭐 BHI라든지 이 종목 더 있는데 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걸 관심 종목에 더 넣어야 될 게 몇 개 더 있는데 비츠로테크 뭐 그런 것도 있고 오르비텍도 있고요. 근데 예전에 명성을 펼쳤던 것들은 지금 잘 반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워낙 이제 이 원전 쪽에서는 대장주니까 그런 게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쪽도 있는데 이게 웃긴 게 AI 반도체 냉각수 쪽 냉각 그 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AI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지을 때 그 냉각 기술이 되게 많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쪽에서 가장 앞선 기술은 제가 얼핏 이거 정확히는 모르는데 얼핏 알고 있는 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쪽에서 예전에 공부해봤을 때 이런 냉각 기술 쪽에서 엄청나게 좀 앞선 데가 아닌가 했는데 그런 쪽과도 엮일 가능성도 좀 있어가지고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자력 쪽은 어쨌든 계속 정책적으로 다시 키우려고 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원전 쪽은 길게 볼 때도 제가 괜찮았기 때문에 앞전 지금 이렇게 올랐을 때 달라붙는 게 아니라 저 아까 올랐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달라붙었다가 저 손실 보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긴 흐름의 종목들은 항상 이 눌림목 자리를 잘 활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지난주 내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원전 쪽 째려봐야 된다 말씀드렸던 게 좋은 가격이니까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원전 쪽들이 지난주 제가 언급드린 가격대가 다 이 가격대잖아요. 이런 건 좋았던 거고 우진엔텍도 오늘 오르기 전까지 가격도 이렇게 지난주 내내 종목 분류만 돼 있었다면 이건 괜찮은 거고 그리고 BHI 같은 경우도 지금 2등 주격으로 3등 주격으로 좀 가고 있는 건데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때가 이런 때고 그러니까 원전 쪽은 움직이면 좀 큰 흐름 보고 가야 돼가지고 시세 줄 때는 절반 정도씩은 늘 수익 실현하고 매도를 하는 게 그게 좋죠. 이런 좀 길게 보고 가는 것들은 이거 마냥 홀딩하면서 종목과 사랑하는 게 아니라 12%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일단 장중에 한 6% 7% 오면 일단 절반 정도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면 좀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아. 왜냐면 역대적으로 일봉 차트 딱 봐도 얘가 진짜 상승할 때가 막 몇 개월에 거의 1년에 한 번, 몇 개월에 한 번 있고 보통 이렇게 양봉 세워주는 거가 지금 7%짜리인데 이런 게 몇 개월에 한 번씩 있어요. 그러니까 한 6%, 7% 정도 되면 일단 절반 정도는 매도한다 치고 그렇게 늘 시세가 오면 스윙 포지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장기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올라올 때는 한 절반 팔고 그 다음에 나머지 더 올라와 줄 때도 또 절반 또 팔고 그런 식으로 분할 매도 않는 습관을 갖는 게 좋고 모아갈 때는 내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 이건 박스권이라는 게 어느 정도 충분히 보여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원전 쪽은 계속 뉴스에서도 떠들어댄 지 지금 열흘이 넘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하니까 추세적으로도 이런 선 같은 거 긋기 제가 예전에도 제 방송에서 늘 말씀드렸던 게 이런 추세선 걷는 거 늘 해보라고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이런 거 추세선 걷다 보면은 이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것들 맞고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거 그냥 보이잖아요. 이런 거 유심히 보면 이런 데 오면 항상 그래서 주가가 이런 데 올 때는 슈팅하고 돌파해서 더 세게 갈 수도 있지만 항상 조심해야 되는 자리다. 매도를 생각하거나 수익 실현을 생각하거나 손절을 생각하거나 익절을 생각하거나 해야 되는 자리다. 근데 이게 이런 자리에서 지금 돌파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서 막 또 무조건 우상향을 막 며칠 동안 주구장창 오르느냐? 그런 쪽은 확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니까 보통은 주식이라는 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니까 오늘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이게 장대 한번 길면 길수록 일단 조정은 며칠간은 있을 수도 있고 하루 이틀은 최소한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 이런 대형주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뭐 얘기다 이런 얘기 나왔냐면 오늘 주도주가 어떤 게 남아있느냐 이제 앞으로 또 주도주가 어떤 게 있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거 얘기하다가 보니까 장중에 막 주가 오르는 것들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 얘기들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 제가 말하는 것들은 다 거의 팁이라고 보면 돼요. 저는 없는 얘기 하지 않고 과장되게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는 건 또 잘 안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던 거고, 근데 말하다 보니까 또 얘기가 나온 거고 그랬습니다. 거래대금 순으로 지금 보여드린 거고, 상승하락, 주가의 상승하락. 오늘은 상한가가 뭐 시노펙스 하나가 지금 막 상한가 근처에서 놀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상따의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는 저는 보통 상따를 잘 안 합니다. 얘기하다 보면 다 나와. 시노펙스 2차전지 관련주고요. 서울전자통신 시가총액 361억짜리죠. 이런 거는 이제 주식할 때 진짜 100만원 이하 가지고 계신 분이 나는 100만원 이하를 가지고 승부를 볼 테야 하는 분들이나 할 수 있는 매매예요. 예. 100만원 이상도 사실은 매매, 한 300만원만 가지고 있어도 이런 거는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시가총액 360억짜리고, 예.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이거 뭐 매매할 구간이 없거든요. 뭐 차트쟁이가 됐던 기본적 분석이 됐던 뭘로 근거를 하더라도 매수할 근거가 있을 만한 포인트 자리가 없어요. 이건 그냥 건드릴 수 없는 종목이에요. 오늘 분출할 때 스캘핑으로 초반에 발견했다면 뭐 해볼 수도 있는데, 그 초반이 언제냐면 5분봉 차트에서 이 5분봉 딱 하나 가지고 상한가까지 올려버린 거거든요. 예, 이거는 그냥 존막손 주포가 될지 누가 됐을지 모르지만 이런 건 그냥 훅 가는 종목이에요, 잘못하면. 아무튼 얘기하다 보면 다 나오는데 뭐 끝도 없어요. 제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주식 관련해가지고 저 쉬지 않고, 체력만 된다면 쉬지 않고 한 달 동안 내내 주식 관련 얘기를 썰을 지속적으로 풀 수 있는 그만큼의 내용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다 보면 끝없이 나오는데 그게 다 알짜배기 내용이죠. 어쨌든 보니까 오늘 그냥 시세 분출한 것들 보죠. 판타지오 이제 엔터 쪽이죠. 엔터 쪽이고, 걔 누구냐? 잘생긴 차은우 소속사죠. 네, 차은우가 있는 회사를 아마 인수를 해서 판타지오가 뭐 하여튼 그렇게 됐었을 거예요. 옛날에 원래 이거 이 회사도 좀 알아보면 되게 골 때려요. 네, 웃긴 회사고. 그래서 이거 313억짜리 회사거든요, 시가총액이. 나중에 언제 한번 작업 7만원 회사인데, 얘가 지금 몇 년 적자냐. 다행히도 재물을 보면은 지금 2년 연속 적자거든요. 예, 영업이익이. 예, 코스닥 같은 경우 영업이익 같은 건 늘 주의 깊게 보면서 하는 게 좋고요. 예, 영업이익이 2년 연속 적자인데, 얘는 나중에 언제 한번 작업 한번 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지금 이렇게 고가에 올라왔을 때 그런 거 달려들면 절대 안 되고요. 예, 달려들 거, 이거 살 거면은, 예, 요런 데가 타점이죠, 요런 데. 근데 웃긴 거는 이렇게 오늘 지금 그저께 하고, 이거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무상증자 같은 거 있었나? 왜 권리락이 나와? 배당 주지는 않을 것 같고, 이 회사가 유상증자했네. 예. 유상증자 요거 권리락 나오기 전에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예. 유상증자를 했는데 어떤 유상증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이거를 이 자리에서 음봉 만들었을 때 이때 사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선수들만 하는 건데, 이거 선수들이 시가총액 300억짜리에서 근데 막 1000만원 이상 태우기도 이런 거는 불안한 종목이에요. 300만원 정도가 최대로 태울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도 태우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 거의 2개를 준다 할지라도 이런 걸 노리고 여기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선수들도. 제가 말씀드린 선수는 스캘핑 단타 말하는 게 아니라 스윙 쪽에 있어서 선수도요. 아무튼 그렇고요. 뭐 엔터 쪽 있었고, 신성 ST 2차전지 쪽이죠. 전기차 전력 저장 장치, 뭐 그런 종목이었고, 신성 ST, 진 시스템 21%에서 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개별주 장세죠. 그나마 섹터 하나 있었다면 전고체 쪽 정도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바이오 쪽에 HLB 정도, 약간 그 정도 좀 있었던 거고, PCL 유전자 치료제 분석, 백신 진단시약, 치매, 뭐 mRNA 의료기기, 그쪽에 분류돼 있고요. 우진엔텍 원자력 쪽 섹터 있었다. 그런 게 있었고, IM 카메라 모듈, 증강현실, 사물 인터넷, 드론, 가상현실, 이런 게 오늘 좀 상승했었고요. CCS 초전도체, 얘는 원래 듣보잡이었는데 신성 델타하고 서남하고 파워로직스, 덕성, 요게 4개가 사실 원래 1, 2, 3, 4대 주였는데, 갑자기 막 시세를 이때부터 분출시키더니만 2월 5일부터 아마 사업 목적인가 뭔가를 어떻게 했는지 해가지고 정확히 잘 몰라요. 시세에서 저 연구 안 했어요. 워낙 듣보잡 초전도체였기 때문에. 얘는 제가 볼 때는 완전 진짜 작전주로 보이거든요. 얘는 그냥
예, 그냥 작전주. 뭐 작전주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뭐 신성 델타테크도 그렇고 파워 로직스도 그렇고 서남도 그렇고 다 작전 수급 작전하는 그 돈들이 다 몰려 있는 건데 어쨌든 근데 그 와중에서도 얘는 제가 볼 때 CCS는 대놓고 작전 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것들은 뭔가 명분이 살짝 있어. 신성 델타테크도 뭐 거기 지분을 좀 가지고 있기도 하고 서남은 원래 그쪽 조선도체 쪽을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원래부터 그쪽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쪽은 서남은. 예, 덕성은 근데 한동훈 테마로도 엮여 있었고 예, 조선도체로도 약간 엮였던 막 그런 약간 두 개의 테마가 같이 엮였던 종목이고 파워 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얘가 또 조선도체 쪽으로 엮인 것도 난 좀 그때 재밌었고 예, 하여튼 그랬던 거예요. 근데 CCS에는 너무 듣보잡이었기 때문에 얘를 별로 나는 인정해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대놓고 그래서 그 작전을 하는 애들이 있구나 그렇게 봤던 거죠. 자, 에코프로 HM 오늘 15% 예, 그렇게 움직였고 얘는 그냥 에코프로 쪽에 테마군 움직일 때 같이 원래 움직이거나 얘가 선행적으로 움직이거나 약간 그런 역할을 하던 애인데 약간 그랬고 코츠 테크놀로지 방위산업 저한테 있어서는 잘 모르는 종목인데 약간 저한테 있어서는 약간 듣보잡 종목인데 오늘 약간 신규주에 속하네요. 작년 8월에 상장했고요. 예, 뭐 해성 TPC 로봇 쪽 엔캠 2차전지 HLB 제약 요거를 근데 오늘 장 초반에 체크 못한 거 좀 아쉬워요. 에스테파마 HLB 제약은 저쪽에도 이 관심 종목 분류해 놓은 거 있기 때문에 저 바이오 제약 쪽에 셀트리온부터 HLB부터 파미셀, 휘라클, 예, 뭐 유유제약, SK바이오팜, 삼성바이오, 랩지노믹스, 뭐 에이프로젠 바이오 이런 것들 다 지금 바이오 제약 쪽에 제가 분류해 놓은 것 쪽에 있는데 근데 요거를 제가 놓치고 HLB 제약을 놓쳤다는 게 조금은 아쉽죠. 제 거 화면이 4개예요. 4개라서 관심 종목이 보면은 여기 위쪽 화면에 있는 거고 이게 제 메인 화면인 거고 예, 요거가 이제 방송도 띄워놓고 하는 뭐 이런 예, 뭐 이런 화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관심 종목을 이렇게 쫙 분려놓고 한눈에 어느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보는 화면이 이 화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좀 유의심히 보면은 아까 그 HLB 그런 것들도 좀 제약, HLB 제약 같은 것도 볼 수 있었는데 그거 놓친 게 좀 아쉬웠고 화천기계 맞죠? 조국 테마 쪽. 예. 화천기계는 조국 테마 쪽 종목이었고 조국 그쪽 정당이 이번에 조국 그 정당 있잖아요 만든 거 그쪽이 비례 투표 그 뭐지 지지율로는 지금 민주당을 앞섰어요. 예,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장전에 조국 테마도 좀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아마 그런 건 좀 말씀을 드리진 않았거든요. 좀 약해요. 예, 그쪽 테마는. 예, 어쨌든 민주당의 이재명, 조국 이번에 신당 그쪽 비례대표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근데 비례대표에서 득표를 되게 많이 하면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흥 대선 테마주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긴 한데 뭐 그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조국 관련주 이렇게 있거든요. 대선 쪽 이렇게 제가 좀 분류해놓은 게 있는데 조국, 이낙연, 이준석, 이재명, 한동훈 밑에 이제 뭐 로봇 공장 뭐 이렇게 챗GPT 이렇게 분류해놓은 게 있는데 조국 쪽에서는 오늘 뭐 화천기계라던가 이런 게 좀 움직인 게 좀 있었네요. 아마 총선 끝나고 나서 비례 어느 정도가 나오면은 총선 끝나고 나면은 이 대선 테마라던가 총선 테마 쪽 그쪽은 일단 주가가 폭락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게 총선 결과가 나와서 뭔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시세가 분출되는 게 아니라 재료 끝으로 해가지고 하락되는 흐름이 있을 거고 나중에 하락된 다음에 나중에 조국 정당이 혹시라도 이준석이라던가 조국이라던가 이번 신흥 정당들 있잖아요. 그쪽에서 만약에 비례대표라던가 국회의원들 선출이 많이 되고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뭔가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게 대선 주자급으로 성장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현재 대선 주자 1위는 그쵸. 어쨌든 주식계에 있어서 정치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식 쪽에 있어서 대선 주자가 증시에 있어서 효과적인 뭔가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제는 역시나 한동훈이고요. 이재명은 뭔가가 모멘텀이 좀 만들어져야 돼요. 현재까지는 제가 보는 식견에 있어 예전과 좀 달라진 게 너무 이재명에 대한 이미지가 범죄자 쪽으로 자꾸만 너무 더 씌워져 있어가지고 그 더 씌워진 이미지가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주식하는 사람들 많아지고 코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자본 금융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지는 그런 것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민주당이라던가 이 나눔 복지 혹은 분배 정책
약간 사회주의적 계열, 약간 그런 쪽의 정치인들이 점점 국민들한테 점점 이제 되게 안 좋은 이미지가 될 거거든요. 문재인이라던가 이제 이재명이라던가 그쪽들이 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는 대단히 안 좋게 이미지가 계속 그렇게 형성돼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선 테마에 있어서는 지금 한동훈이 어찌 보면 확실히 1위로 가고 있다. 근데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국힘당이 의석을 되게 많이 가져가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건 고스란히 이제 한동훈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한동훈 테마 관련 종목들 보면은 지금 시세가 많이 분출했었죠? 시세가 많이 분출했었고, 근데 지금 박스권 그리고 있잖아요? 총선 그리고 나서 골팍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이 한번 나올 수가 있는데, 예, 그런 거 나왔을 때 만약에 국힘당이 만약에 지지를 많이 가져간다. 그리고 나서 또 대선까지는 또 아직도 기간이 꽤 남았긴 한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동훈 쪽을 대선 주자 쪽을 생각해서 좀 더 앞으로 많이 좀 생각을 염두를 둬야 되는 거죠. 예. 이낙연은 그냥 없다 보시면 되고, 이재명하고 야권에서는 이제 지금 이재명하고 뭐 조국, 여권에서는 한동훈, 이준석은 여권이 아니죠. 야권이죠 지금. 야로 분리되죠, 야권으로. 그래서 대선 테마라는 건 나중에 한번 또 그때 또 봐야 돼요. 지금 당장 가지고 뭐라고 보기가 좀 애매하고. 아무튼 뭐 얘기하다 보니까 화천기계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 나온 거죠. 조국 테마 나와서. 네. 자람 테크놀로지 요거 이제 계보로 오늘 떴는데, 뜨고 나서 또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간 거예요 지금. 이 계보로 눌렀다가, 요거는 이제 신흥 재료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뉴로모픽 반도체, 인간의 뇌를 닮은 어떤 그쪽의 섹터의 뉴로모픽이라고 하는 섹터에 있어서 얘가 이제 선두주자 대장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사볼까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눌림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말하다가 좀 급하게 샀은 기억이 있어요. 뉴로모픽 쪽으로는 지금 요 자람 테크놀로지하고 네페스 아크,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네페스 아크, 네, 네페스, 그것들이 있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오히려 떨어지거나 주가가 떨어지고, 엔비디아를 이해가 이슈가 된 거는, 자람 테크놀로지는 엔비디아를 넘어선 기술력, 약간 이제 그런 거. 근데 자람 테크놀로지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그걸 개발했다기보다는 카이스트 쪽에서 엔비디아의 그 기술력을 넘어서는 뭔가를 개발을 했어요. 얼마 전에 뉴스 대대적으로 있었고, 뉴로모피 쪽으로 해가지고 인간의 뇌를 닮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건 신흥적인 재료인 거고, 신흥 재료인 거고, 근데 그거의 자람 테크놀로지도 그 관련적인 연구들을 하고 있는 국제 과제를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회사다 해가지고 같이 엮인 거죠. 그 관련 회사로 네페스 아크가 또 있고요. 네, 네페스가 있고, 카이스트가 그 연구 개발을 마쳤지만 카이스트가 직접적으로 뭐 상장되어 있는 회사에 연관돼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자람 테크놀로지가 엮여 있는 거고, 네페스 아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네페스 아크가 지금 5% 정도에서 놀고 있고요. 예, 지금 같이 올라오고 있죠. 예. 근데 네페스 아크가 스윙 포지션에서는 더 먹을 구간이 좀 더 있어요 현재. 예. 스캘핑 타점에서는 지금 자람 테크놀로지를 제가 하고 있는 거고, 오늘의 대장주니까요. 예, 뉴로모픽 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를 좀 아쉬운 거는, 아까 제가 뭘 다른 걸로 수익 보긴 했지만, 요게 근데 자람 테크놀로지에다 이 아래 눌림목에서 아까처럼 그렇게 비중 태우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올라갔다가 또 장대 음봉을 때려버려, 이게. 여기에서 장대 음봉을 이걸 때려버리니까, 이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기간 눌림을 여기서 10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쭉 눌러줬잖아요. 1시간 반 동안 누르고 이제 VI 근처까지 왔어요. 오늘의 토픽에서 아까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있었고, 그리고 HLB 제약이 있었고, 예. 그런데 이 자람 테크놀로지도 오늘 돈이 몰릴 만한 섹터에 있는 종목인 거죠. 섹터, 주도주, 재료, 이거는 시장에서 한번 관심을, 주도적으로 돈이 몰릴 만한 섹터거든요. 왜냐면 엔비디아를 넘어서는 기술력이라고 했거든. 근데 자람 테크놀로지가 직접적으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어요. 예, 그러나 카이스트 쪽에서 그걸 개발을 했는데 그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일단 고점을 찍고서 한번 폭락을 맞은 거잖아요, 살짝. 예,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엔비디아 이제 어떤 기술이라던가 경쟁력 있는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은 계속 앞으로도 이제 나올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뉴로모픽 반도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는 지금 신흥 재료고, 이제 새롭게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돈이 몰리고 있는 거죠.
주포는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끌어들이고 있는 거고, VI를 지금 바로 한번 찍을 거냐 아니면 떨굴 거냐. $50만원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제가 좀 천천히 볼게요. 그러니까 요 앞에 같은 데서도 사고 싶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앞전에서 이 장대음봉 같은 걸 만들어 놨던 게 언제든지 또 그런 걸 만들 수도 있는 주포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요런 거에다 부정 못 태우는 거야.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가총액이 2조가 넘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다가는 뭐 내가 뭐 1000만원을 태우든 뭐가 태우든 나는 그냥 벼룩의 간 정도 수준은 그 정도 돈밖에 안 되니까 나랑은 전혀 연관이 없으니까 그냥 흐름만 맞추면 되는 거고, 예, 그런 거니까 여기다가는 내가 타점 정해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었는데, 자람 테크놀로지는 시가총액 3,600억이니까 물론 내가 뭐 1000만원을 태우든 뭐가 태우든 얘도 그렇게 영향을 주진 않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심적으로는 이 변동성이 이 한 번 잘못하다가는 확 눌러줄 수도 있기 때문에 공포스러워서 못 샀던 거죠. 지금 27%까지 어쨌든 VI에서 한 26% 정도에 한번 매도를 한번 칠까. 뭐 상한가 갈 일은 없을 것 같고 당장에 바로 눌러줘. 상한가 가더라도 한번 어쨌든 이 VI 됐던 이 가격에서 놀다가 25%에서 한 22%, 21% 사이에서 놀다가 상한가 가든지 할 거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또다시 조정이 쭉 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죠. 오늘 하나의 섹터로 움직인 건 원전 쪽이 좀 잘 움직였고요. 전고체 쪽은 좀 오른 거 오르고 케바케, 시노펙스, 레이크 머티리얼즈, 엔캠, 이스페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뭐 그런 것들. 그 외에는 뭐 초전도체 쪽은 개미들한테 물량 넘기려고 올리고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초전도체 쪽 CCS 18%. 그 외에는 같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 CCS 주포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작전 그냥 자기네가 따로 놀면서 움직이다가 이제 개미들한테 물량 넘기는 와중인 걸로 보이고, 자람 테크놀로지 25%. 제가 처음에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움직일 때 아니 이 재료와 이걸 가지고 상한가를 못 만든다고 막 그런 멘트를 했었을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예. 이 자람 테크놀로지 그만큼 얘는 가지고 있는 이슈와 재료와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오는 흐름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이 재료를 가지고 상한가를 못 만든다고 막 그러면서. 근데 어쨌든 수급의 논리상, 차트의 논리상 이날 제가 수익을 요걸로 냈었는지 하여튼 뭐 했던 그때나 그날이 이날인데, 그 다음날 이슈를 한번 더 이어가서 여기까지 만들어냈고 아래까지 조정 만든 다음에 지금 다시 갭 들고 아래쪽까지 이걸 미친듯이 여기까지 밑에까지 눌러버렸다가 13%에서 5%까지 눌렀다가 그리고 나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자, 개미들을 태우고 올릴 것이냐 아니면 또 개미들한테 엄청난 공포심을 한번 안겨주고 올릴 것이냐,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선수들만 놀고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선. 지금 어설픈 개미들은 힘약한 개미들 요거 못했다. 상한가 가자. 상한가 가서 말아 올리자. 난 50만원밖에 안 샀다. 쫄릴 게 없다. 오늘 22만원 벌어놨다. 쫄릴 게 없다. 역시나 그냥 한 방에 안 가죠. 그러나 여기는 작은 박스권. 상한가를 보낼지 말지 아래로 떨굴지 말지를 주포가 결정해야 될 시간. 근데 이 주포가 어떤 주포였냐면은 이 앞전에 이 앞에 이런 것까지도 만들어냈다 눌렀다가 그 다음에 올린 거예요. 자전거래하고 있는 주포의 존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거래량과 오늘 고점은 역대가, 이 자람 테크놀로지가 역대 신고가였던 그 신고가를 도전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역대 신고가는 63,300원이었고요. 지금 63,300원 그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네요. 그럼 일단 팔게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한 번은 떨군다. 예측 매매하면 참 힘들어요, 주식은. 그래서 자람 테크놀로지 2% 수익. 한 번 떨굴 때 어디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얘는? 57,400원과 58,300원. 그 두 구간, 이 두 자리 정도, 58,300원하고 57,400원 정도? 거기까지 떨궈주면 거기에서 흐름이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매수할지 말지가 결정될 것 같고, 상한가 가면은 그냥 내보내주죠. 이 자람 테크놀로지가 2023년 3월에 상장된 다음에, 그때 당일의 고가의 자리고, 그 다음에 신고가, 그때 당시 최고가 요 자리거든요. 요거
얼마냐 고점이 여기. 예, 62,200원이에요. 62,200원. 62,200원이 신고가고 지금 6만원에서 놀고 있거든요. 예, 6만원 예, 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저항 한번 맞을 때가 됐고 한 번은 떨군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한 번은 떨군다. 그냥 한 방에 무조건 상한가 말아올리지 못한다. 예, 소액을 할 때는 이런 거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과 원칙이 있고 경험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베팅을 해보면서 또 테스트 해볼 수가 있는 반면에, 예,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고점에서 또 소액은 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확률이 높으면 이제 비중도 태울 수도 있는 거고, 떨구고 있고,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거 다시 올리는 데는 여기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것 자체가 좀 천천히 내려오면서 피를 말리면서 개매들의 사고팔고가 일어나도록 하면서 이 정도까지만 밥을 좀 먹으러 갔다가 와서, 제가 요 영상 편집 말고 다른 거 영상 편집해야 될 게 또 있어가지고, 제가 채널 이거 말고 원래 옛날에 제가 운영하던 채널이 또 있거든요. 거기 구독자가 한 11,000명인가? 그 정도 돼요. 근데 그건 지금 방치해서 버려놓은 상태인데, 거기서 제가 성경 낭독도 막 올리고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분이 오랜만에 댓글 남겼는데, 이사야서 좀 올려주세요. 그러는데, 성경 중에서 이사야서가 되게 긴 분량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거 녹음을 떠놓고 영상 그걸 컨텐츠로 만들어 놓지 못했는데, 원래 오늘 새벽에 하고 싶었는데 6시에 일어나가지고 그거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편집을 좀 한 1시간이나 2시간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밥 먹고 와서 그거 편집하고, 그리고 오늘 영상, 이거 주식 매매 영상 요거 편집하고, 그렇게 편집하다가 있다가 오후장에 다시 한번 또 매매 녹화할 수도 있고요. 예, 여기서 지금 빵 누가 샀네요. 예, 여기서 누가 빡 샀어. 주포가 여기서 빡 샀어. 어떻게 될까요? 저 아래 거랑, 그래서 제가 단타라면 이런 데를 좀 많이 노리는데, 제가 노리기 전, 저는 막 멘트 하고 있을 때 누군가 팍 사는 거 확인해서 제가 여기서 샀으면, 제가 좀 노리는 자리거든요. 방금 전에 아까 그렇게 팍 올리는 그런 자리. 그 팍 올려줄 때 또 팔아요. 그러고 나서. 아까 레이크 머티리얼즈 때 제가 그렇게 해서 수익을 냈던 거고, 음봉 타점 노려서. 밥을 먹으러, 짬뽕 먹으러 갔다 올게요. 짬뽕. 아, 집에도 먹을 게 많은데. 집에 국만 해도 된장국이 있고요. 콩나물국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어머니가 또 감자탕 뼈해장국을 또 갖다 준 게 있어서, 예,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거 올라오면 판다 했잖아요. 그럼 이게 아까 주포라기보다는 애매해. 이거 주포도 뭐도 아닌, 예, 주포가 올렸다가 팔기 위해서 그렇게 방금 전에 쭉 올린 걸 수도 있고, 예, 제가 선거놓은데 이 아래 동그라미까지 오고 있는데, 요건 좀 다시 올라오는데도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서 굳이 지금 요 음봉에서 달려들 필요는 없어. 개매들이 좀 떨궈줘야 돼요. 나중에 다시 살려고 하더라도. 개매들이 그럼 어느 때 가장 공포스러울까를 좀 계산을 해보면은 매수할 만한 자리가 나오는 거죠. 계산기 두들기고, 마음은 짬뽕 먹으러 가고 싶은데 집에 있는 또 국이나라든가 반찬을 또 처분을 해야 돼가지고 집에서 밥을 먹어야 될 것 같고, 마음은 바람도 쐴 겸 해가지고 짬뽕 먹으러 갔다 오고 싶은데, 우리 동네 4,000원짜리 짬뽕을 파는데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해물도 좀 들었어. 4,000원짜리인데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저희 집 근처에 서서울 호수공원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가까워요. 한 15분 정도 걸어서 가면은 운동도 되고 기분 전환도 되고, 집에 있는 반찬은 이따 마눌님이랑 저녁 때 먹는 걸로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죠. 원래는 홍콩 반점을 자주 갔었어요. 화곡역 쪽에 홍콩 반점 있는데, 거기를 제가 원래 단골로 짜장면하고 짬뽕, 탕수육 맛있어가지고 거길 자주 갔는데, 지금 4,000원짜리인데 퀄리티가 홍콩 반점 못지않아. 그래서 거기에 현금만 받아야 되지. 아, 이건 유혹의 자리다. 요거에다 다음 뽕까지 한번 더 보고 싶거든요. 지금 여기서 또 한번 반등 줄 거예요. 한 1%짜리? 여기서 유혹의 자리라고 했던 거, 여기서 1% 반등 먹는 자리가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윗꼬랑지 달고 다시 또 떨어지는 흐름도 나올 수 있어가지고 1%나 0.7% 정도 쫙 눌림 단타로 해서 먹고, 그러나 떨어지면서 그 흐름 좀 보다가 다시 지지되고, 그런 흐름 보면서 다시 한번 타점 노리고, 여기서 회복이 빠르면 상한가를 또 갈 수 있는 타점이 또 나오고요. 여러가지, 항상 스캘핑에는 타점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죠. 바로 회복하는 그림도 있어. 회복하고 해서 또 다시 여기 이렇게 있다가 개미들 많이 타면 또 다시 떨구고 개미들 안 타고 개미들이 팔기 시작하면 거기서 다시 올리고,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개미들이 많이 팔면 상한가, 개미들이 많이 타면 다시 또 떨구기. 근데 개미들이 떨구는데도 계속 많이 타면 예, 오늘은 그냥 윗꼬랑지 마감.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예측을 해? 네, 계산기 두들기고 오늘 매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다시 한번 또 매매할 수 있어요. 이따 오후 2시 반? 네, 그때 넘어서 시간 외 매매를 하든지. 46.9% 곱하기 100 하면 딱 나오거든요. 46.9%. 오늘은 49.6%로 수익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 정도 딱 요거 찍어보면은 1.7%까지도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윗꼬랑지를 타느냐. 요건 또 더 그 이후의 흐름을 또 예측하는 나름 저 나름의 기준들이 있는데 오늘 많은 말씀 드렸습니다. 잘 그 말들을 잘 생각하면서 연구하시면은 다 도움이 될 만한 말들을 많이 드렸어요.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전 매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짬뽕 먹으러 갈게요. 지금 시각은 2024년 3월 11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2시 18분 7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 매매 시작하려고 방송 켜봤어요. 자람 테크놀로지 아까 보다가 이제 점심 먹으러 갔다 왔는데요. 지금 제가 방송 막 켜고 있는 와중에 상한가를 일단 찍었는데 요런 상한가는 좀 뭔가 애매하다. 근데 이 애매한 상한가가 나올 만한 위치예요. 지금 이 위치가 전에 종가를 넘어서 가지고 도달하는 그 위치거든요. 거래량은 이미 진작에 이전 거래량들 다 돌파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한가인데 호가창이 요렇죠. 호가창에 지금 매수 대기 물량이 63,000주, 한 36억쯤 되겠네요. 한 37억? 그 정도쯤 되는 건데, 그래서 요런 거는 애매하죠. 깨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건. 그러니까 요런 걸 함부로 달려들 수가 없고 그냥 관찰용으로 냅두는 거죠. 이후에 어떻게 가는지. 오후 매매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HLB 제약은 14%에서 아까 계속 머무르고 있고요. 그리고 시노펙스도 상한가 갈 듯 말 듯 계속 저러고 있거든요.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쳐다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포기. 나중에 이후에 이런 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냥 관찰용으로만 관심 종목에다 넣어두고 나중에 어떻게 움직이는만 그냥 관찰하면 좋습니다. 지금 저는 영상 편집을 하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사야서 말씀을 16장에서 26장까지 일단 편집해 놓고 있고요. 다른 유튜브 제 거 채널이 있는데 거기다가 올리기 위해서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확신이 없어서 한 주만 살았어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점이 맞는지만 한번 한 주 가지고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한 주 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오후장 지금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단주만 가지고 그냥 확인만 할게요. 따로 더 50만원 그렇게 사지도 않고 그냥 단주로만 확인하겠습니다. 만 13,850원 이하일 때 시장가로 벌써 내려왔네. 할 필요가 없네. 요거는 이렇게 되면 그냥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딱 지지하고
개미들 물량 받아먹고 올리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확률적으로는 요거 제가 요 선거노인데, 예, 여기가 매수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여기가 손절 라인이기도 해요. 요 깨뜨리고 내려가면 손절이거든요. 지지를 하기에는 시간대가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근데 나는 요거 올릴 거라고 봤는데.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코닝 오토메이션은 정리.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한 주 가지고 하기 정말 잘했죠. 필옵틱스도 그렇고 코닉 오토메이션도 그렇고 한 주만 가지고 하니까 막 여러 번 물탔어도 1100원밖에 손실 안 보고, 코닉 오토메이션도 몇 번 물타기 했지만 1.65% 손실 본 거거든요. 이거 작은 수치가 아니에요, 스캘핑에서는. 매매할 게 없네요. 예, 오늘 오후 매매는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이대로 마감하겠습니다. 한 주 가지고 해봤지만 별 소득은 없었고요. 이것도 물리는 자리예요. 지금 잘못하면. 에휴, 매매 마치겠습니다. 오후 매매 별거 없네요. 예. 오늘 밤장이 나스닥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눈치가 좀 보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전체 시장이,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오늘 밤장이 나스닥이 어떻게 될까 하는 이제 눈치 보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별로 매매가 뭐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고 이런 상황. 나스닥 이렇게 오후장 매매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별로 매매한 게 없으니까 그냥 지워버릴게요. 생방송 한 것도 그냥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